이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자활농지를 이용한 관광 차원에서 방문지 사업을 활성화해보고자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청에서 오신 분이나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ENC 김경수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ENC 정창곤 상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청 관광과 박두영 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지난 1월 9일 날 첫 회의를 갖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오늘 먼저 우리 김경수 전문의로부터 우리 설명을 듣고 우리 논하드린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은 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 네. 네, 이제 관광 개발 담당 박주영입니다. 저희 이 서울 건면지구 사업 추진하게 이제 경위는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고 해서 저희가 올해 기본 구상 능력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시작 단계고요. 2014년에 공모에 도전을 했다가 탈락이 한번 됐었던 적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마무리 가운데다 해야 돼요.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시기를 놓치면 저희 또 내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견이 좀 신청이 들어가서 1차에 안 되면 뭐 2차 또 재도전을 하더라도 저희가 바쁜 일정이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니까요.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좋은 안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라고 하고 이게 저희가 강원도에서 한 몇개 그 공모 선정이 잘 안 돼요. 강원도에 올라가는 게 뭐 많이 올라가더라도 뭐 한두 개 정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큰 기대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하고 또 내년도 재차 또 도전하고 뭐 이런 그냥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9일 날 이 관련해서 1차 회의를 해봤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 계시고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셔서 특히 기장님들이 좀 의견이 뜨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활용지 관련해서 좀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거를 용역 회사에서 두 분 오신 거고요. 지금 그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여기 제목에 보면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분야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관광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관광 분야의 개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활용지를 어떻게 이렇게 가꿨으면 좋겠는가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4명이 이제 모였었고 그 회의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각자 일단 그때는 오늘도 이렇게 처음이신 분 계시지만 그때는 처음이고 그래서 방향이 안 잡히고 뭐 이렇게 회의 참석하면서 의견을 낸 거라서 평소에 아마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개인적인 의견을 서석이 맞는 그 당시 이제 용역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는 이제 안 오셨는데 그 전에 오셔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뭐 서석의 특성이라든지 역사, 뭐 전통 문화 이게 어우러진 이런 분야가 좋겠다 이런 말씀이 가장 이제 기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을 꽃 축제라든지 요즘 많이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적어도 특화되는 거, 또 전국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사성만의 색깔이 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각자 개인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거의 참석하신 분들이 다른 시간에 이렇게 소집을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경관조성 차원의 모노레일 설치, 또 민물 어종 관망시설 환경 조성, 그리고 과거에 거기에 샘이 쏟았다리고 이런 거를 좀 김진생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서석을 상징물로 할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거, 또 수목원, 산책로, 그리고 생태계 활용하는 거, 또 먹거리 조성, 개구리, 버섯, 도토리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그 역사적인 인물로는 우리 서생의 박장호 선생 계시는데 그분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전설 속 인물의 이장사라는 전설의 인물도 얘기해 주셨고요. 농경문화재, 과거의 농경문화재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해 주셨고,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1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서 깊이 있는 것보다는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후속으로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오늘은 좀 지난번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용역에서 이 자료도 가져오신 거로 제가 다시 처음 봤는데 나름 그동안에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자유로운 숲속에서 자원 용지를 거기다 딱 두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우리 이사에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말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해서 좀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29일 날 강원도에 40페이지짜리 양식이 정해져 있는 양식에 저희가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쟁 지자체가 한 7, 8개 지자체가 될 것 같고, 거기서 강원도에서 1개 지자체를 먼저 서면평가에서 선정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현장 실사를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오늘 의견 주신 걸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계획서를 좀 변경할 예정이고, 저희가 공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의견을 주시면 담을 수 있는 이제 구정듣기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못 담을 내용들은 이제 선정이 되면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2021년 또 그다음에 부처 협업사 다른 부처 사업으로 해서 이 공모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니까 이 사업 계획서는 계속 주민분들이 튼실하게 좀 맞춰주면 얼마든지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요 사업 계획서에 요거는 이제 그 요약본을 가져온 거고요. 서성면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을 둔 거는 현재 축제를 여러 가지 홍천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축제들이 많지만 서성면을 필두로 한 코스모스 축제하고 은행나무 축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홍천군에서 이 별도 사업을 해서 2019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국비 공모 사업을 해서 폭을 주제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저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면서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에 사실은 도수를 편입해서 이제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건축물, 그러니까 유해 발생 시설 말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시설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안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그 A3로 2장 나눠준 거하고 요 유인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명칭은 서성면 홈 테라피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명칭을 명명을 했고요. 같이
그다음에 검사지 619번지 6번지 이런 면적은 약 한 8만 4천 제곱, 한 2만 5천 평 정도 왔다 갔다 됐고요. 이제 주요 사업은 저희가 호흡 재배단지하고 식물원. 호흡이라는 게 야생에서도 클 수 있죠. 한 가년새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클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뭐 식물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상 재배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호흡 재배단지하고 식물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서성면에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한옥 체험단지나 이런 숙박시설도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수제 맥주 양조장, 기타 호흡 관련 그 건강 관련 식품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그 하천변에는 내초전 둘레길도 사하고 계절 플라워하고 호흡공부관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그렇게 담아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서는 지금 뭐 호흡 재배 교육하고 수제 맥주 만들기 하고 지금 현재 코스모스 축제하고 같이 수제 맥주 축제하고 연동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사무실에 담아낼 수 있게끔 정리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사계절 축제로 연계해가지고 관광 구례기하고 지역공동체 협업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우리 면장님하고 면담을 이제 그 회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그 다른 이제 평창이나 인제나 이런 꽃 축제 관련해서 다양하게 아이템이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포커스를 정확하게 뭐 하이트 맥주가 뭐 우연찮게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호흡을 이제 수제 맥주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흡의 주 생산지였던 과거의 명성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산업 기반을 좀 지금 해서 홍천읍에도 어차피 지금 가을 축제나 이런 저기 호흡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주제로 해서 이런 아로마나 이런 건강 관련된 거를 연결하고 그에 곁들여서 이제 관광 브레이크라고 로컬 푸드하고 이런 이 친환경 이런 그 지역 축제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로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진에 사계절 축제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네이밍을 좀 했는데요. 봄에는 내천천변을 조성된 꽃길 만가세,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맥주는 홍천에서 마셔야 제만, 호흡 수확기 가을에는 이제 호흡을 품은 호프, 겨울에는 내천 수변 데크하고 야간 조명 이런 부분들하고 내천천 별빛 축제 이런 연구를 해서 이게 개발 컨셉을 좀 잡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고요. 지금 그 유인물의 A3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첫 번째 이 호흡 재배단지 식물원 조성 사업은 플랜트 식물 체험 존이 되겠습니다. 존을 저희가 4개 존, 관리운종 빼고서는 4개 존으로 이제 명칭을 해놓고 저희가 플랜트 존에 해당되는 게 호흡 재배단지하고 식물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천 농촌 신활역 그 플러스 국비공무원 사업에 이제 호흡 관련된 그 내용이 개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시약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재배 체험장하고 재배단지하고 그다음 양조장 이런 수제 맥주하고 이런 연계해가지고 이제 브랜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제 맥주 마을하고 용어로 맥주 마을 협동조합 양조장을 연계해가지고 호흡 재배단지, 식물 재배단지를 플랜트 공간에 담아내는 걸로 해서 첫 번째 아이템을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하고 요거는 이제 테라피하고 이런 것들을 가공 공장하고 상품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천연 힐링, A3의 그림상으로 천연 힐링 존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가닉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호흡을 관련돼서 이제 심신의 컨디션을 간접 치료 방법하고 그다음에 호모족 탕하고 뭐 아로마하고 이게 허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게 맥주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건강식품으로 해서 충분하게 시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호흡차, 허브차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건축물이나 아니면 온실이나 이런 거 연동해가지고 호흡 테라피를 이제 두 번째 오가닉 프로그램에 좀 담아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 공간하고 산책로하고 이 꽃 축제하고 호흡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서성면도 그렇고 이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 있는데 한옥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또 이게 선도적으로 또 강의도 하고 이제 강원대학교 연계해서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통 한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대단위로 뭐 집결시켜서 하는 거는 좀 현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규모로 해서 차근차근 해서 체험 공간하고 일부 숙박하고 연동해서 이 축제 기간 말고 그래도 사계절화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비발디 파크 초입부에 한옥을 흉내낸 4개 이제 그 우리 펜션 단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양성을 해서 군에서 좀 운영하면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힐링 공간을 해서 좀 담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9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관리 운영 존에 우리가 보면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지역 공동체 교류 공간, 이제 축제 기간도 되실지 코스모스 축제들을 오히려 이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쪽하고 네트워킹해서 수변 산책길을 연동해 가지고 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해서 여기서 지역 특산물을 뭐 판매하고 홍보하는 이런 공간을 해서 커뮤니티 진공관으로 해서 이 공간을 좀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4번째 교류 강화 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 그렇게 정리했고요. 나머지 부분 10페이지는 뭐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유인물 A3의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교류 강화를 위한 사계절 운영 프로그램을 놓고 이제 수변 공간, 이게 홍수위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목재 데크나 이런 것들을 도보권으로 해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수변 공간 외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서석 링브리지, 수변 전망대, 내촌천 수변 데크에서 좀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을 한 4개 정도로 구분해서 한옥 게스트하우스하고 테라피 센터, 수변 카페, 그다음에 식물원 재배단지, 호불 주제로 한 식물원 재배단지하고 이 다목적 광장은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주차장 이렇게 구간을 정해 놓고요. 요거는 얼마든지 그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다양하게 좀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그다음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구상도가 좀 튼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앞에 보고서가 사실은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일반적인 현황하고 법제 검토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조금 이제 의견 내주실 분에 대해서는 이 마스터 플랜 위주로 해서 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해 주신 김경수 전문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이해가 금방은 잘 안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주민들이 원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여기는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를 좋은 점들이 있으면 또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운영은 군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설에서? 그거는 방법 직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타 이제 비슷한 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마을 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차후 문제지만은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도 많은 것을 다 봐도 제일 문제는 운영의 문제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어떤 거든요. 여기 이제 시설적인 콘텐츠만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시설이 좋아서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흥미든 체험이든 즐기든 배우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오셔서 설명하신 내용을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시고 많은 그 경험도 있으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걸로 보여요. 저도 기획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이제 13년이 넘었는데 서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이 안에다 실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생생문화재로 동화학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까지 됐는데 사실 내용이 좋지 않으면 공모 사업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컨텐츠 면에서는 아마 어느 내용보다도 좋고 이번에 이제 동학 쪽 가보니까 저희만큼 콘텐츠가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아 서석이 이런 데가 있었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냐 그걸 굉장히 많이 의아해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서석 주민들이 동학 위령탑이 있는 것만 알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그 공통의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 동학의 중심지가 홍천의 서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메리트를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낼 수 있으면 저희가 투어링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저희 계획은 그 야행 사업을 관광가니까 아시겠지만 야행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5년 후쯤에.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 더 하고 나서 야행을 하려면 문화관광 벨트가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동학이 있고 의병이 있고 그 다음에 동창, 기미, 만세 끝까지 딱 그 벨트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이제 문화 역사적인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홍천 서성이 이것만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그런 동학에 관련한 그 희생도 희생이지만 그 정신이 녹아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도 하고 그것을 그 당시를 느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한옥마을 체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조금만 변형하면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이제 그 미래적인 것도 포함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과거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가 제일 걱정이 돼요. 뭐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뭐 100억을 들여서 해놓고 저희가 10억만치도 못 쓸 때가 많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시설 같은 경우 힐링존이나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딱 1년이 지나면 2년 차부터는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돈을 지금 100억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이게 1년 차에는 1000명이 오고 2년 차에는 3000명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석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공감하고 그 콘텐츠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운영 관리 계획을 또 전문가 집단에다가 가지고 좀 알차게 네. 어디서 운영을 해야 될지 네. 말차게 운영해야 될지를
또 별도로 관광시는 다 그런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러가요. 네네. 그때 그 어쩌면 지역 주민들이 여기 공천이 안 되면 행정화가 될 수가 없고 네, 그렇죠. 마을 운영도 좋은 방안이거든요. 저희는 일차적으로 이제 좋은 안을 잘 만드는 게 일단 일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운영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산이리의 국산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경관농업, 감성농업 쪽으로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치유농업 쪽으로 급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이름이 국산농원에서 앞으로는 알프스소녀 하이리 치유농원으로 상표 등록까지 이제 맞춰서 내년에 새롭게 이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48에 이제 조경과를 입학을 해서요. 공부를 상당히 좀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조경 산업기사까지 따면서 그때 이제 숲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는 걸 이제 우리 면장님하고 권위원장님이 하시고 9일날도 와서 좀 한번 발표를 한번 해줬으면 했는데 그때는 또 일이 있어서 못 왔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저희 작은 소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이런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공부사업을 하나 넣었는데 이게 이제 수아리서부터 어른까지 어떤 숲길 조성을 하나 하자. 그래서 그게 한 5km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일부가 아마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 검산리가 일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꽃을 주제로 해서 절대로 계절별로 봐서는 히트를 못 친다고 생각합니다. 벚꽃이나 이런 건 벌써 분양지에서부터 섬진강서부터 다 히트를 서울을 걸쳐서 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아무리 멋있어도요. 그걸 히트 칠 수가 없어요. 강원도는 뭐니 해도 가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설악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절별로 아주 피크에 올릴 수 있는 축제는 가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그래서 은행나무 축제가 왜 그렇게 히트를 치냐면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원도는 단풍이 빨리 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단풍을 보러 오는 겁니다. 이게 저 아랫지방도 이거보다 멋있어도 그렇게 히트를 못 치는 겁니다. 우리가 군항제를 그 벚꽃을 보러 가는 거는 맞이하기 때문에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가을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제가 이제 한 10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자산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형 자산이죠. 뭐 내가 집이 얼마 있고 땅이 얼마 있고 옷을 좋은 거 있고 그런 자산이 있지만 또 무형의 자산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추억인데요. 지금의 이제 사람이 살아서 죽으면서 가장 그 큰 자산을 내가 얼마만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느냐 그 무형 자산의 가치를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많이 남기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은 또 감성에 그렇게 이제 이 감성의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팝도 그렇고 커피 마시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그렇고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레저 보는 것도 그렇고 등등의 전체가 그 감성의 일단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감성에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업도 저도 감성 농업 쪽으로 이렇게 급선회를 한 겁니다. 그 감성의 레벨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에 어떠한 그 수풀을 이용한 어떤 감성에서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으뜸이 되면요. 그게 어떤 문화, 그러니까 뭐 가수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쪽에서 히트친 그 상위 그룹하고 레벨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쌍리 여사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이 감성 농어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여러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성이라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분이 콩 농사를 아무리 짓고 오미자 농사를 아무리 짓고 오이 농사를 아무리 져도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감성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 농업을 하기 때문에 섬진강의 그 홍쌍리 여사가 거기 와서 그 감성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동을 주는 곳이 서석의 그 재활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재활농지가 지금 25,000평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국천하고 검산천하고 하면 거의 5만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에서 보면 차경이라는 걸 되게 그 빌려오는 풍경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빌려오는 풍경 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강까지 하면 한 5만 평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김시태 회장님도 이렇게 이유석 이렇게 그 문화 축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학혁명은 생각을 아직까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인 축제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자연적인 축제로는 저는 황덕불 축제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지가 어디서 살이 쪄요? 황덕불에서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황덕불은 모든 자외선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주제로 해서 거기서 생선도 굽고 김도 굽고 뭐 두부도 굽고 글쎄 굴 수 있는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게 황덕불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고기 잡는 축제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나타나는데 그건 얼음이 안 얼어도 되고요. 겨울 동안에 한두 달 동안 그냥 유지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횡성 같은 평창 같은 데는요 그 송어 축제를 해서 2달간의 민박이 꽉 찬답니다. 그래서 그 민박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펜션이나 민박이나 식당이 어느 만큼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치는 영향이 그 개발과 함께 우리도 같이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2만 평은 어떠한 그 야생화원이나 이런 것보다 수목을 주재하는 수목원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설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의 나무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이게 조성이 될 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하여간 물소리와 그리고 달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자연과 또 우리 지역 사람과 또 오시는 분과 어떻게 조화롭게 갖고 나가는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근방에 내면에 은행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지역의 상권을 한 2달 동안 지속시켜주고요. 그리고 주산지의 왕버들과 단풍, 물안개 이런 것들이 주산지가 그건 1년 내내 여러 사람들 끌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생곡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저수지를 왕버들과 어떠한 그런 걸로 연결시킨다면 그것도 또한 그 주산지 못지않는 어떠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성은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저 울산의 태화강의 대나무 숲길이요.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게 먼저 10km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40km로 확대한 거를 내가 매스컴에 약간 본 것 같습니다. 전국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고요수목원, 남이섬 그렇게 명품 숲을 우리가 이 서석에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대충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하여간 홍천 서석 그러면 어떤 숲 이렇게 해서 그냥 전국 사람들이 홍천에 가면 무슨 숲이 있더라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서 하여간 대대적인 어떠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한테 뭐가 주어질까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브랜드. 우리가 숲을 살면서 어떤 서석의 어떤 브랜드 그리고 사람이 고용되는 부분 또 우리 지역 상권이 살아서 또 농산물도 잘 팔아먹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재작년 휴가 때 러시아하고 발트 3국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름 궁전이라는 그게 있는데 전국에서 그 시간대별로 분수를 보러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수지에서 막은 어떤 그 압력을 밑에서 해서 그 축제단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에서 그걸 딱 들으면 분사가 거기에 전체가 그걸로 저수지의 압력으로 다 그 분수가 다 이루어지니까 뭐 몇 메다, 뭐 100m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그게 또 떨어지면서 뭐를 해요? 공기를 많이 먹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그걸 또 뭘로 쓰냐? 농업용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저수지를 막거나 저수지를 할 때 그런 거를 끌어와서 우리가 그걸 물로 이용한 어떤 자연적인 그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전 세계에서도 별로 볼 수 없는 거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축제에서 우리가 황덕불 축제를 했는데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 일단 유유지를 겨울엔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난로 콘테스트나 불에 관련 모든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제 생각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할 말은 조금 있는데요.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 작은 소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좀 많이 보시고요. 작은 의견이라도 충분히 청취하고 또 의견 조율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몇 개는 우리 서석의 지역 유지분들이 가서 보시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이거 전국에서 최고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렇게 유치가 돼가지고 이 지역 상권 물론이고 우리 서석이 그 유명한 우리 서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원용지 제가 85년도부터 이 자원용지가 사실 생겼습니다. 제가 거기 옆에 마을에 사는 이장이기 때문에 저만큼 관심을 갖고 많이 나가는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원용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영세민들이 요구로 인해서 가장이 좀 보탬이 됐다 보면 되시고 뭐 농사를 어떻게 보면 잘 못 지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여태까지 끌어오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건 여태까지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해오신 건 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사보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들어오는 입구에 아무리 공물에서 설계를 해놓으면 뭐입니까? 이 맹지인데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길에 여기 빨간 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소유 개인 소유가 서석에 사시는 분이 2분이 계시고요. 요 바깥에 여기 있는 게 요게 A사람 땅이 3사람 땅이 있습니다. 이거. 공무에서 사업이 돼도 이 옆에 게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원로 들어가야 갈 길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여기서 큰 데 달려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문제는 여기서 진입하는 도로가 문제인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이렇게 길을 갖고 계시는데도 이 영세민들이 지금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을 터져서 다니고 사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게 5분의 소유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 아이템으로 집어넣는 거고요. 예. 만약에 예. 네, 맹지. 도시계획적으로 맹지를 이제 지금 이제 진입도로가 폭원이 한 4m 가까이 되는 이 하단부에 보시면 예. 하단 보시면 현황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거는 한 요 정도 중간 정도에 주차장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이 지구계를 포함시켜가지고 여기 시설을 뭐 사업 예를 들어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까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 사업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표현을 아직 안 했고요. 진입도로에 관련돼서 이 교량 넘어가지고 저희가 2가지 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이건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 그거는 일단 지금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저희 진입도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분은 지역의 빨간 선 안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건 매가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 바깥에 사시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여기 살라고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커피도 파시고 사실 그러시거든요. 개인 소유로. 근데 이분들이 여기 사시는 이걸 안 팔겠다고 나오면 이거 해는 사업이 해나 마나 이건 무용지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행정적인 예. 문제니까 이걸 이제 도시로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감안을 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업만 따면 이 반대쪽으로 그래서 다리 교량을 놔도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진입도로는 걱정 안 해요. 교량 이제 또 약간 경제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입구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유지 입구를 그쪽으로 계획은 그쪽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이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저희 계획만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공원이나 뭐 이런 거 시도 결정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고시도 하고 보상 결수도 하고 안 되면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쭉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안이 좋겠냐 이런 부분만 이제 그 이후 절차를 저희가 또 한 1년 정도는 용역을 해서 또 이게 추가가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쪽박한 건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공모 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한이 올해 높으면 저희가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며칠까지 이걸 해서 이게 촉박하게 왔어요. 5월에 왔기 때문에 5월에 바로 이게 시작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번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실은. 왜냐면 이 자체를 너무 촉박하게 오다 보니까 저희는 먼저 작년에 벌써 생각을 하고 올해 해서 내년에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일단 저도 그때 뭐 후하게 못 드리려도 뭐 조금이라도 그려서 한번 공부를 도전을 해보자. 설사 이 내용이 나중에 뭐 가는 변형이 생기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견들을 많이 걸치고 가야 또 내년도에 또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많이 의미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이 사실 1월 초에 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한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이거를 용역 의뢰받으면 안 되거든요. 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29일에 제출인데 디테일하게 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류가 미흡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안 돼요. 한 3개월 정도는 가지고 충분하게 회의도 한 4-5번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런지 불리하게 작용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9일날 제출이 내일부터 구정 연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29일날 서류를 또 강원도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판단을 좀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학혁명 그쪽도 연계해서 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나가서 우리가 뭐 도나 전국에 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관련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나가서 선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남들이 하는 걸 해가지고 경쟁력이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호흡을 당초에 이게 2013년도에 해서 공모 사업을 도전했던 거에서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여기저기 강원도에서 다 지자체에서 가을 축제하는 꽃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 분포를 시켜내가지고 또 좋은 말씀 통합리 이게 동학혁명인데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제가 60억 사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다목적 광장하고 이제 연계는 반드시 이제 좀 접목을 좀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일단 개최를 해가지고 3개년, 5개년 사업해놓고 이제 사실은 주차장도 손님들이 없잖아요. 주말도 없고 평일엔 더더군다나 시설을 설치하면 유지관리, 화장실도 문제고 유지관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는 분명하게 여기 들어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말씀 친환경 추진부장입니다. 사업하시면서 저희 사업이랑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조금 더 예산 편성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조금 틀렸거나 중복되는 예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나중에 한번 따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늘푸름 한호 옆에 이제 호흡 관련돼서는 거기에 지금 판매장하고 이런 것들 3층짜리로 해서 계획을 농림과에서 계획하시는 거를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당초에 신활역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이 됐는데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서 이런 게 저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홍천읍에서도 토리숲 축제, 수제맥주 축제하고 우리가 도시재생도 중앙시장, 홍천시장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판매 전시, 그다음에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호흡을 일단 서성면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 겪으면서 저희가 호흡을 주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견이 없으면 이걸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서성이 가지고 있는 호흡에 대한 역사도 좋은데
홉이 현재 유럽에서 예를 들면은 홉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에서 홉 농장에 관련된 관광 상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이 테라피, 맥주 테라피나 홉 테라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양조장 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을 좀 도입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사업 선정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참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했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파일이 적다는 겁니다. 적어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나절은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좀 큰 파일로 가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전에 이제 다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걸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조조월 군부대에 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속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 겨울 복판에 그 속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게 아마 한 전체 다 하면 15,000평? 그런 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걸 같이 합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어떤 숲을 조성한다든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 보니까 인제에서는 그 자작나무 숲 거기 가보니까 그냥 자작나무 조림지예요. 딴 게 없습니다. 뭐 특별한 시설도 없고. 그런데 여기도 우리 그 속보동 쪽으로다가 아주 어떤 수종을 알맞은 수종을 갖다가 숲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파일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에 그걸 다른 어떤 그 저걸로다가 그 활용을 하려고 해보니까 약 한 그것까지 합치면 한 4만 평 정도가 땅이 확보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파일을 키워가지고 뭐 그냥 뭐 거기다가 뭐 자잘구레하게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떤 단순한 숲, 뭐 은행나무는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뭐 짜장나무라든가 어떤 이 서석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숲 광장만 넓게 해놔도 그냥 그게 관광 자원이 되고 사람들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일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땅은 충분히 그 밑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그 개울 다리만 하나, 2개 정도는 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뭐 그냥 목교 형태로다가 경관 다리로 이렇게 놔서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거 이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지금 이 부지의 그 아래쪽에 거기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요거 이제 그 경지로다가 만들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 보면 거기 이제 이 샘이 났었거든요. 겨울 복판에 그 겨울물이 아닌 별도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이 거기 이제 그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랬는데 그냥 겨울이 되면 그 버드나무 그 안개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그것만 해서 장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 샘 있는 데를 해마다 몇 년 동안 이제 가서 그 수온을 측정하고 그랬는데 평균 수온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18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그 샘의 그 자원이 그냥 지금 그 경지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뭐 버드나무 같은 게 자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겨울에 그냥 거기 이 눈꽃 이런 것들이 그냥 상관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서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시던 그 이교선 씨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그 물이 그 수온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양어장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어종을 그때 당시는 강원도에 이 산천어 같은 것들이 없을 때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대규모 그 양어장을 만들려고 지금 그 밖에 있는 그런
폐업받고 있는 데까지 전체 그 면적을 다 확보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좋은 자원이 지금 그 경지 때문에 그 샘에 그냥 묻혀버려가지고 그 좋던 그 샘에 그 겨울이 되면 그 눈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우리가 이제 진입하는 그 면적을 확대하는 그 문제, 이것이 돼야 그래도 반나절 와서 그 놀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물이 25,000제곱미터 이 사이트 한가운데 있었었는데 그 아래쪽에 이 사업지구 밖에 예,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그 사업 여기 지금 요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그럼 다시 폭발해서 파버리면 그러니까 파면 다시 복원이 뭐 가고 역사 자원이니까 그거는 일단 발굴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게 사이트가 사실은 이제 섬처럼 유효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은 사실은 여기서 공모 사업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차후에 이게 네트워킹 이게 코스모 축제 우리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이죠. 호불 주제로 했기 때문에 가을 축제, 은행나무 축제가 서성면에 지금 현재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가을 축제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추가적인 거는 뭐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위에 숙박시설 지어 있는데 이런 거 현대적인 한옥 이런 거 말고 옛날에 그 통나무집 이런 거 통나무집을 한번 그 생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통나무 쌓아 올리고 그냥 발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그 옛날에 그 살던 그런 그 통나무집 같은 것도 이 서적에 그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좀 여기 어느 한 부분에다가 좀 만들면 어떨까? 숙박시설로 그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더 이제 그 서울 뭐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현대화된 숙박시설보다도 그게 더 인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 충분하게 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서석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 한 60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4, 50년 전에 동아혁명적 유령탑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만들 적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 만들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돈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탑만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이랬어요. 탑만 세워가지는 의의가 없다. 그 탑에 대하고 동학에 대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역사관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안이 나왔었어요.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탑만 세웠거든요. 요즘 역사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다 좋은 거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서성면을 조명할 수 있는 역사관이 본부가 생겨야 돼요. 그냥 와서 꽃이나 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다가 우리 서석이 어떻게 돼서 왔다는 그 조명도 돼야 되고 또 현재 하는 것도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에 들어오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역사관이 우선 거기다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한때만 끝나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고 와서도 역사관을 볼 수 있는 역사관을 하나 만드는 걸로 여기다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소속에 이제 그 역사적인 인물 그러면은 물론 여기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박정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박정호 선생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이 일대가 다 그분이 활약하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부인의 묘소가 학원들이 그 산에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 번 더 찾아갔다가 이제 그에다가 말했는데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고 또 반 그 어떤 그 전설적인 인물 비슷한데 실존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장사라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장사 얘기가 잠깐 이제 비쳐나갔었는데
그 이장사가 그 검산이 그 둔지에서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원주 나가 살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이 아기가 워낙 낳고 보니까 그냥 이 아기가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그 일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큰 잠수가 돼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쌀을 2섬을 얹어놨는데도 아기가 그걸 뻗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설적인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양쪽에다가 쌀을 한 쌈씩 들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 뭐 박정호 선생이라든가 이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인물적인 것도 거기다 좀 부각을 시켜놓으면 재미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소설 역사 문화라는 이런 내용들이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들이 같이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어야죠. 하실 말씀이 없으시나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그 서석에 뭐 좋은 방황자도 찾아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합도 그렇고 여기 뭐 맥주 역사, 수제 맥주 전통도 있고 이 부분을 다 담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 여기에 맞게끔 어떤 그 물을 조정을 하고 여기에 서석면에 모든 걸 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석면의 관광지 중에 일부분을 여기다 본거지 두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번 돌면서 또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어떤 서석의 관광지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다 모든 걸 다 담는다. 이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들은 뭐 역사관 그분들은 저희가 한번 일부지에다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별도로 또 이게 역사관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예산 갖고 또 원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부지에다 이렇게 저희가 또 배치를 해서 별개를 또 사업도 추진할 수도 있게 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29일날 일단 제출해서 그 강원도 타 지자체 분단위가 7, 8개 뭐 이상이 되는데 뭐 적게는 4, 5개 저희가 이게 최대 매칭 사업을 해서 100억 최대 100억 부피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비까지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사업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만약에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되면은 별도 지금 디테일한 그 전반적인 이 기본 구상 내용을 다시 접목을 해서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전제로 한 이제 주민 의견 청취나 그거를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걸 받아가지고 착공하기 전까지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거쳤으면 좋겠고요. 일단 29일 날 선정되는 게 1차 목표니까 그거에 좀 매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수 전문입니다. 정성민 그리고 박수영 재단님께도 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